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발행 및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소유한 비금융 자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 정황이 발견된다면 당국은 곧바로 은행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테라와 루나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금액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페이코인은 건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블록파이가 FTX 붕괴 영향으로 잠재적 파산에 처했습니다. 블록파이가 검토 중인 파산 신청 형태는 챕터 11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코인 판매를 위한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한 블록체인 회사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9억 원을 가로채고 5억 4천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티은행과 웰스파고 등과 디지털 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Regulated Reliability Network인데요. 목표는 디지털 달러 토큰이 어떻게 결제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 실무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 등 유관기관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에서 논의를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과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보통 개발, 발행, 사전 판매 등 매각, 취득, 시장 거래 단계에서 회계 처리 쟁점이 발생하는데요. 그동안 기업이나 감사인은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이나 회계와 감사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암호화폐 회계 처리 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면 기업이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소유한 비금융 자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산 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비금융권에서는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 감독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모 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IT 기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정부에 등록된 금융사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사를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감사 결과 비금융 자회사에서 심각한 부실 정황이 발견된다면 당국은 곧바로 은행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인데요. 또한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테라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할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 상품을 참고해서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냈는데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고 소각해서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은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데요. 또한 검찰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루나 폭락성 자금 거래 내용과 함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로 디지털 자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결제와 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서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모기업 단할의 이상 거래 탐지 노하우를 활용해서 페이코인 결제를 이용한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완전적으로 차단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은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는 1,0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데요. 또한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의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해서 이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이용자의 지갑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가 FTX 붕괴 영향으로 잠재적인 파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FTX의 붕괴가 시작된 이후 블록파이는 고객 인출을 중단했는데요. 블록파이는 최근 고객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평상시처럼 운영할 수 없다며 회사 상황이 비상사태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록파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산의 대부분이 FTX에 있었다는 소문은 부인했지만 FTX의 예금과 채무 그리고 신용한도 미이체 금액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록파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단계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블록파이가 검토 중인 파산 신청 형태는 챕터 11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파산법에서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회생을 모색하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 중단 위기 없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가짜코인 홍보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블록체인 회사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담독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 회사 임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B씨는 모두 징역 3년, 이외 직원 7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블록체인 개발 회사의 부 CFO로 2018에서 19년 가짜 암호화폐 월드 환전 코인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은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 등의 설립 예정인 센터에서 월드 환전 코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또는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사 대표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해당 코인을 한 개당 50원에 판매한 뒤 2천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9억 원을 가로채고 동종수법으로 5억 4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 보유량이 11월 6일 이후 6만 50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6월 말 11월 초에 이뤄진 장기 홀더의 매집 움직임과는 상반된 현상인데요. 장기 홀더의 보유량 감소는 신념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뵐게요.